이걸로 되게 논란이 많은데 안 커져요. 절대 안 납니다. 절대로. 운동은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진짜 약간 무식하게 해야 되는 시기도 무조건 필요해요. 이건 안 바뀔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데 보이잖아. 대표님, 그럼 오늘 어떤 운동 하시죠? 오늘은 이제 가슴 운동을 진행을 해볼 건데, 루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해머스트렝스사의 아이소 레터럴 벤치프레스를 첫 번째로 메인 운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슈퍼 인클라인 프레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웨이트를 할 건데 바벨 벤치프레스 플랫에서 진행을 할 거고, 네 번째는 저희 이제 팩덱 플라이 진행을 하고, 다섯 번째는 딥스, 여섯 번째는 덤벨 프로버, 이렇게 총 6가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려는 이 운동은 정확하게 어느 부위 타겟 운동인가요? 타겟이라고 하면 대흉근 타겟이긴 한데, 뭐 보통 우리가 대흉근에서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을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저는 그렇게 많이 나누는 편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쓸 수 있는 운동을 메인으로 놓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큰일 났네. 너무 무거운데. 보이잖아. 오, 웜업이었나요? 예, 웜업이었습니다. 웜업 세트 해서 몸을 조금 열이 올라가면 바로 이제 본 세트로 들어갑니다. 웜업은 그럼 보통 얼마나 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웜업의 기준을 일단은 몸의 열감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본 세트를 들어가기 전에 연습 세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수나 이런 걸 무조건 정해놓고 한다, 일단 뭐 중량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본 세트를 들어갔을 때 똑같이 운동할 수 있는 궤적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인지를 하고, 네, 그걸 이제 기준으로 웜업을 잡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한 세트에 보통 개수를 좀 정해 놓으신 편인가요? 개수를 대충은 정해놓은데 무조건 똑같이 하려고는 안 하고, 내가 본 세트를 들어갈 때 탑 세트에서 지장이 안 갈 정도로 개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웜업 세트의 팁은 더 할 수 있지만 더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본 세트에 지장이 안 가게끔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해머스트렝스 아이소 머신이 중량이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 직관적으로 무거워져가지고, 한 장 딱 꼈을 때 할만하네 이래서 이제 2장 끼는 순간 엄청 무거워졌다, 이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제조사별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운동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장님들 취향인 것 같아요. 또 뭔가 사람들이 헬스장 원정 가는 것도 맞습니다. 안 써본 기구 또 써보고, 이제 나한테 또 잘 맞는 기구 찾고 싶어갖고,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구 이렇게 수집하고 이런 관장님들한테 가면 너무 좋아하죠. 와, 이제 첫 운동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바로 웜업을 안 하고 바로 본 세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려는 머신이랑 방금 전 머신이랑의 차이점이 혹시 먼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일 큰 건 각도 차이. 얘는 완전 이제 대흉근 운동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클라인인데, 인클라인 각도 중에서도 조금 더 어깨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누워있는 의자 각도가 플랫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 가슴이고, 점점점 인클라인 각도가 세워지면 위로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타겟 지점이. 근데 이 지금 이 슈퍼 인클라인 각도는 이 쇄골 뼈에 붙어있는 윗가슴이랑 그 다음에 전면 삼각근을 같이 타겟할 수 있는 머신이거든요. 만약에 이 각도가 조금 더 낮았다면은 그냥 이제 전면 삼각근보다는 윗가슴 쪽으로만 자극이 갔겠죠. 그러면은 가슴의 전체적인 볼륨감을 채우려면은 윗가슴, 아랫가슴, 중간가슴을 다 따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한 번에 같이 근육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어떤 컨트롤 능력이 길러져야 내가 나눠서 할 때 효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더하기 빼기 못 하는데 곱하기 나누기 못 넘어가는 것처럼, 운동에도 약간의 순서는 있거든요.
내가 가슴 근육이라는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먼저 인지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왜냐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인지를 못 하는데 내가 중간 가슴, 뭐 아래 가슴, 윗 가슴을 나눈다고 해서 거기에 자극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먼저 대흉근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큰 근육에 자극을 먼저 느낀 상태가 돼야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느낌이 진짜 좋았는데 네. 여기서 더 해버리면 이제 본 세트에 지장이 가서 이런 걸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자극에 엄청 집착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안 커져요. 커지고 싶은 욕구는 항상 있는데 제가 못 커지게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량이나 자극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둘 다 가지고 가라는 게 결국엔 답이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방법을 다들 몰라서 그러니까 아, 내가 중량이 많이 안 되니까 자극으로라도 어떻게든 간에 커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마인드는 좋은 것 같아요. 중량이 안 되니까 자극이나 뭐 개수나 세트수로 커버를 해야지. 그게 처음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역치가 되는 건데 만약에 중량이 안 되네? 그럼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개수라든지 이런 걸 채워야 되는데 중량이 안 되면 더 쉬어야지. 그리고 이제 다 잘 될 때까지 쉬어야지. 이러고 그냥 합리화하고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절대 안 냅니다. 절대로. 운동은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진짜 약간 무식하게 해야 되는 시기도 무조건 필요해요. 무식하게 하다가 다쳐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슈퍼인클라인 끝났습니다. 네, 이제 플랫벤치. 근데 플랫벤치는 원래는 메인 운동으로 많이 자꾸 하는 운동인데 오늘은 약간 부상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운동으로 빼서 볼륨 위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프리웨이트가 더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이건 안 바뀔 것 같아요. 무조건 프리웨이트가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몸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근신경이라든지 이런 무게에 대한 부하 컨트롤 능력이 좋아지면 그때 되면은 힘이 더 세지고 다룰 수 있는 중량도 높아지다 보니까 초보 때보다 그 부상 위험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러면 그때는 이제 머신을 조금 더 많이 가미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보통 초보 때는 그렇게 부상을 당할 정도의 어떤 중량을 일단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조건 프리웨이트를 기반으로 다지시는 거를 되게 추천하고 있고 저도 레슨 받는 선수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일반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프리웨이트가 기반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건 약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슴에 감각이 이제 없어요. 부어가지고. 사실 벤치프레스가 진짜 어렵다고 느끼는 게 벤치에 어디까지 누워야 되고 이 바를 어디에 위치를 해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각도로 밀어야 되는지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맞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동 범위 설정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가동 범위 설정은 무조건 본인한테 맞는 가동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1부터 100까지 가동 범위를 설정한다고 해서 나도 1부터 100까지 할 필요는 절대 없고 만약에 내가 1부터 70까지가 최대 범위다라고 하면은 내가 텐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범위에서 텐션을 풀고 내리려면 더 내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벤치프레스 하는 거 영상 많이들 보면은 무조건 바를 가슴에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이걸로 되게
되게 논란이 많은데 저는 안 찍어도 된다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운동감, 그러니까 이 근육의 긴장도를 100까지 유지했을 때 100까지 유지가 되면 풀 가동 범위를 하셔도 되는데 내가 70 이상 넘어가면은 다른 부위로 샌다. 그럼 지금 당장은 70까지 하는 게 정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동 범위는 설정하실 때 내가 어디까지 내려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내리다가 텐션이 가장 강한 부분, 강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내리시면 돼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데 상체 운동을 잘 하려면 하체가 고정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벤치프레스는 상체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체 세팅이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누워서 벤치프레스 할 때 발을 막 동동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편하게 막 이렇게 짝짝이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실수입니다. 일단 다리가 틀어지면 골반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기가 쉬워져요. 미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틀어지면 상체도 같이 헐렁헐렁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리부터 이걸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뿌리부터 단단해야 기둥이 잘 서고 기둥이 잘 서야 나뭇가지들도 되게 힘이 잘 좀 세게끔 자라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포인트는 다리를 지면은 약간 미는 힘을 이용을 하셔서 누웠을 때 상체를 먼저 세팅을 간단하게만 해주시고 여기서 다리로 밀어서 이런 힘을 만드셔야 돼요. 지면을 다리로 밀어주는 힘을 이용을 해서 둔근에도 힘이 살짝 엉덩이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엉덩이에 힘은 왜 들어가야 되냐면 엉덩이가 우리가 힘이 아예 풀려있으면 그 역할을 허리 컵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벤치프레스 하실 때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은 하지에 대한 인지가 아예 안 돼 있어요. 다리로 지면을 밀어서 엉덩이에 약간 힘을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편해짐을 느껴요. 이 상태에서 가슴만 세워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얘를 아예 풀어버리고 가슴만 많이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허리에서 텐션이 딱 걸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허리가 좀 허리 통증을 느끼시는 거구나.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통증이 한번 느껴지면 그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 집중이. 그럼 이제 무게를 단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다면 부상 위험도 많이 올라갈 거고 저중량으로 할 때도 요통이 이렇게 계속 생기면 이 운동을 못 해요. 허리에 신경 쓰느라. 그래서 다리부터 세팅을 해주시고 다리로 지면에 밀어서 약간 견갑골이 한 번 더 밑으로 하강될 수 있게 내가 상체로 하강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리로 밀어서 상체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호흡 마시고 설명하면서 좀 쉬니까 좀 밀리네요 다시. 자, 이렇게 하체랑 가동 범위 설정만 잘 신경 써주셔도 지금 하는 벤치프레스에서 조금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이제 다음 가슴 촬영할 때 한 번 더 벤치프레스만 따로 빼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펫백플라이.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가장 많이 하시는 운동들인데 이 운동을 저는 네 번째로 세팅한 이유가 보통은 첫 번째로 선피로라고 해서 근육을 먼저 조금 긴장을 먼저 시키고 혈류를 모아놓은 다음에 프레스를 들어가는 방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놓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첫 번째 운동을 하게 되면은 범위 설정을 잘못하면 어깨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첫 운동 때 예를 해서 어깨에 힘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다음 프레스 할 때도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네 번째에 첫 이제 개수를 할 때부터 가슴에 완전 힘이 다 100% 전달되게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플라이가 진짜로 운동 처음 한 사람들한테 약간 저는 진입장벽처럼 느껴지는 게 어렵죠. 얘는 진짜 10kg, 15kg만 돼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플라이는 일단 무게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해서 어깨 운동할 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셔야 돼요. 프레스보다는 레터럴 레이즈가 무게를 많이 못 드는 이유가 프레스는 복합 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관절을 2개 이상 사용하는 운동들이어서 힘을 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레터럴 레이즈나 팩덱 플라이 같은 경우는 단일 관절이거든요. 관절이 하나만 움직이는 거랑 2개가 움직이는 거랑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개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힘이 많이 세겠죠. 그래서 힘을 조금 욕심을 버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극에 집중을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목적에 따라서 플라이도 무겁게 해야 될 때는 또 있거든요. 초보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급자까지는 프레스에 조금 더 좀 힘을 많이 쓰시고, 여기서는 정확한 자세로 정확하게 이제 볼륨 위주로 운동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웜업입니다. 이 플라이는 가슴에서 어느 부위에 좀 집중된 타겟일까요? 가슴 전체. 오히려 플라이가 프레스보다 훨씬 더 가슴만 놓고 봤을 때는 근비대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사람들 속설로 이 가슴을 모아주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쵸, 모으는 운동이 맞죠. 근데 가슴 결이 가로결이기 때문에 모아졌을 때 수축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미는 동작보다. 근데 프레스는 우리가 미는 동작이기 때문에, 물론 가슴이 이제 발달이 다 잘 되고 난 후에는 프레스로도 어느 정도 안쪽까지 다 자극을 매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 발달이 아직 잘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를 해서 안쪽 섬유의 느낌을 조금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힘이 들어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먼저 1차적으로 해야 프레스 할 때도 여기를 자꾸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이는 나중에 제가 아까 말한 게, 플라이도 나중에 무게를 쳐야 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근육의 매스가 좀 차고 어느 정도 근육이 많이 자라면 플라이로 무게를 좀 쳐서 완벽하게 타겟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플라이를 지금 이제 무게를 치고 있는데, 확실히 플라이를 무게를 치고 나서부터 이 안쪽까지의 펌핑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전 플라이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스킬 같은 건데,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이용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꼭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초 수축을 할 때 보통 얘도 마찬가지로 상체 운동이다 보니까 상체만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경우가 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상체 운동을 잘 하려면 다리를 잘 고정시키거나 잘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앉는 순간부터 다리로 지면을 좀 밀어서 내 허리랑 꼬리뼈를 밀착시켜야 돼요. 이 힘이 풀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이 일단 안 흔들리게 만들어 주시고, 자, 모으는 순간에 다리로 지면을 한 번 더 밀어서 가슴을 뒤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어버리면 오로지 이 상체 힘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면은 이제 어깨나 이런 데 부상이 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좀 잘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하지만 내 신경은 하체에 가 있어야 된다. 상체는 알아서 따라와요. 사실 플라이를 30kg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 많이 봐. 이거 저도 이제 무게가 지금 많이 는 건데, 그 형님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은 이거를 웜업으로 하세요. 마지막 이제 플라이 세트 할 때는 그냥 다 꽂아놓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무게를 추가할 수 있는 그 파츠가 있어요. 거기에 무게를 꽂거나 이런 데에다가 아예 다 올려놓으시고. 올려놓고 합니다. 저는 진짜 아직 애송이라. 앉는 이 각도나 이런 높이도 조금 조절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조절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우선은 이 의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다리로 밀었을 때 골반이 딱 고정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를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정답은 없고, 내가 조절을 해가면서 다리로 밀었을 때 하지가 딱 잘 고정이 된다, 이 위치만 찾으시면 되고,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잡으셨을 때 어깨선보다 팔꿈치가 낮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가슴 결이 완전히 가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감싸지듯이 돼 있거든요, 중근 가슴 결이. 그래서 그 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깨보다 팔꿈치랑 손목이 좀 낮으면 돼요. 여기서 이게 높아지면은 내가 늘렸을 때 가슴 스트레칭 그 감도는 엄청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예를 들면은 우리 정적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스트레칭 많이 하죠. 이걸 억지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잘 올 수 있는데 어거지 스트레칭인 거고, 이 무게가 이 부하 처리를 가슴에서 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억지로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되니까 무조건 낮게끔 높게끔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도는 잘 모르겠고, 저는 밑으로 많이 합니다. 얘를 모으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좀 낮아졌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상태로 잡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습관이 생기면 딱 그냥 보고 잡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내가 모았을 때 지금 어깨보다 팔꿈치가 내려가 있구나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실패 없이 플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라이도 끝났습니다. 와. PD님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거 혹시 있으실까요? 딥스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저는 상체 각도라고 생각하고 상체 각도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숙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딥스 자세를 콤파스로 이렇게 그려보면 세우면 지금 그냥 체스트 프레스 네. 각도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이거 그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죠? 각도가 아예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땅이 앞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프레스 자세처럼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각도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밀 때 가슴을 살짝 신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가슴만 신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래서 각도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으로 약간 하늘을 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팔꿈치는 억지로 이렇게 몸에 붙이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리는 순간 3도에 힘 들어가는 거 보이죠? 네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몸통에 이제 팔꿈치가 붙기 때문에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갑니다. 우리 아까 가슴 결은 어떻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얘가 이렇게 옆으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팔이 옆으로 벌어져야 돼요. 붙어서 뒤가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가슴이 안 움직이는데 네. 이렇게 하면 가슴이 움직이죠. 그래서 얘를 잡은 상태에서 가슴은 살짝만 세워주시고 몸통 각도 세팅해 주시고, 자,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주셔야 돼요. 이두랑 멀어지게. 이두랑 가슴이랑 멀어지게. 자, 아까 밀 때 제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 아예 이게 안 되고 여기서 그냥 땅을 손바닥으로 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팔꿈치는 다 안 피셔도 되고 한 80%나 90%까지만 피시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미는 거보다 지금 잡아서 늘릴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거에서 집중을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템포가 생깁니다. 이건 팁인데, 딥스 하실 때 보통 프레스나 이런 거를 다 끝나고 힘이 많이 빠졌을 때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보통은 힘이 남으시면 맨몸으로 진행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정말로 프레스 때 이미 힘이 다 털렸다, 근데 딥스는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어시스트를 받으셔도 돼요. 이거는 살짝 남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거 어시스트 없이 그냥 하면 막 펄떡펄떡 거리다가 그냥 끝내거든요. 그럴 바에는 정확하게 얘를 두고 한 12개에서 15개 천천히 스트레칭 하면서 할 수 있는 무게를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헤비급 바디빌딩 선수들도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잘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마지막 운동은 어떤 운동이죠? 이제 덤벨 풀오버를 진행을 할 건데, 풀오버의 종류가 케이블로 하는 풀오버도 있고 이렇게 덤벨을 이용해서 하는 덤벨 풀오버도 있는데, 보통 케이블 풀오버는 우리가 스트레이트 암풀다운으로 알고 있는 등 운동할 때 이 케이블에서 바를 잡고 붙이는 운동을 이제 케이블 암풀다운 혹은 이제 케이블 풀오버라고 하고, 저희가 오늘 이제 할 거는 덤벨 풀오버인데, 왜 이거를 차이점을 두냐면요, 덤벨 풀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칭에 훨씬 더 특화가 많이 돼 있어요. 같은 운동이지만 이제 케이블 특성상 케이블은 모든 구간에서 장력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축감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장성 수축을 유도를 할 때는 덤벨 풀오버로 마지막에 스트레칭을 해줘서 끝냅니다. 이거 이제 웜업으로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처음 봐서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봤더니 약간 이렇게 서서 하면 이게 삼두 운동으로 많이 봤던 것 같고. 움직임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삼두 운동이랑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주관절이 이제 날개뼈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견흉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이고, 견흉관절이랑 관절은 실제 관절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관절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이제 관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삼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관절이 팔꿈치잖아요. 그래서 걔는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삼두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팔이 넘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팔굽관절이 주가 되는 거고, 얘는 팔굽관절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요거 날개뼈만 이용해서.
더 늘리고 싶은데 지금 등이 약간 결려요. 일단은 오늘 제가 가슴 운동이 루틴이어서 가슴 운동을 일단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가슴 운동 하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저도 느껴서 다음 이제 운동 때는 가슴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운동마다 조금 설명을 좀 더 길게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부분도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그걸 이제 컨텐츠로 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